이번 시간에는 제20강 1조의 심리 중에서 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화는 지난 시간에 그 표면심리, 내면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표면심리는 감목에 대비하니까 정화는 뭐가 될까요? 상관이 되겠죠. 자,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은 변화를 하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정화하면은 뭐죠? 바로 표면심리 상관이 떠오르고, 그 다음 내면심리는 뭐죠? 정관이에요. 그죠? 정관. 자,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또 정화는 우리가 처음에 천간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열기라 배웠다. 그죠? 열기. 뭐, 난로. 그죠? 따뜻한 난로. 그래서 이 정화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따뜻하고, 따뜻하다. 그 다음에 남을 먼저 배려하죠. 배려하는 그런 특성이 정화입니다. 자극하면은 뭐죠? 자극하면 폭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정화는 상관이 없어도 상당히 사교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관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배려라는 말을 주로 잘 씁니다. 쓰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화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정화가 없는데도 나 배려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 이 배려란 의의도 여러 종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에서 얘기하는 배려는 내가 정말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응?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해줘야 되겠어. 그지? 그래서 적극적인 배려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배려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기토가 있는데 정화는 없는데 나도 배려하는 사람인데 남을, 이런 얘기죠. 기토의 배려는 뭐냐면은 내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지?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었어. 그지? 그래서 뭐죠? 아이고, 내보다 더 어려우니까 내가 뭐 좀 손해를 보지, 뭐 참지, 이런 배려죠. 기토의 배려는. 그지? 근데 정화나 기토가 없는데도 나도 배려해,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임수의 배려죠. 임수의 배려. 임수의 배려는 뭐냐면은, 임수한 특성은 일단 따라주는 거예요. 그지? 일단 어떤 여건이 딱 만들어지면은 그게 맞추어주는 거죠. 나중에는 가더라도. 그지? 그 분위기에, 지금 이 분위기에 내가 튀지 않고 그게 적응해주는, 그것도 임수로서는 나도 배려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의하고 우리가 천간, 그지? 식간하고 특성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시제는 뭐죠? 정축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정묘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보니까 토가 먼저 나온다, 그죠? 토가 먼저 나오죠. 토가 먼저 나오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뿌리가 되느냐, 근이 어떻게 강하냐, 그지? 여기는 축토는 섭토예요, 그죠? 여기는 따뜻한 토죠. 그러니까 정화는 따뜻한 토에서 훨씬 더 힘이 나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훨씬 더 강한 힘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십성을 보니까 식신이 됩니다, 그죠? 식신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정도는 영구, 탐구, 손재능, 여유,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죠. 그럼 일단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정축이나 정미에서는
어느 쪽에 해당될까?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걸 보려고 하면은 지장간을 봐야 돼요. 자, 볼까요? 여기는 계신이 들어있죠. 계신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정월이 들어있습니다. 그지? 정월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신은 뭐가 되죠? 편제와 편관이 되죠. 여기 있는 식신, 즉 뭔가 꾸준히 연구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재생관, 주어진 것에 그지?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는 식신기를 발휘한다. 예? 한 가지 잡으면은 꾸준히 한다. 아니면은 누구한테 뭐죠? 아, 너는 이거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부여받으면은 이 사람은 옆길을 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기도 좀 약하고. 기도 약하니까 시킨 대로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특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정화가 있으니까 상당히 힘이 있어요. 비견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운이 강하고. 그러면 식신인데 어떤 식신이겠냐. 그지? 어떤 식신이겠냐 합니까? 을목 같은 식신이다. 을목이 들어가 있는 식신이다. 을목은 뭐죠? 편인입니다. 그지? 편인은 뭡니까? 편인 또한 세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 편인은 부정적 수용.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뭘까요? 통찰력. 그 다음에 자기 확신. 뭐 등등, 다른 것도 있지만 한 3개 정도는 해놓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편인은, 식신에 뭐냐면은, 편인은 뭐하고 연결시키지 보겠습니까? 통찰력도 볼 수가 있죠. 통찰력. 그래? 편인의 통찰력. 예지력. 그 다음에 손전에도 볼 수 있죠. 그지? 감각천. 감각. 감각이나 통찰력인데, 감각이나 통찰력이 들어있는 식신이다. 그럼 이 식신은 어디 쪽으로 갑니까? 아까 식신 중에서 꾸준함도 있지만은 손재능이 포함된 꾸준함.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뭔가를 잘 만들어.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감각도 있어. 그죠? 그러면서 뭐죠? 식신의 특성이 하나 잡으면 꾸준히 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정축이나 정미, 일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묘는 보니까 뭐냐면, 정묘는 나를 생하는 편인입니다. 그죠? 편인인데. 자, 정묘하니까 또 비교해야 될 대상이, 뭐죠? 병인이 되겠죠. 병인과 정묘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둘 다 편인입니다. 여기 편인은 뭐냐면은 이 목기가 목생활을 강하게 해줘. 근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화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겠죠. 열정을. 그런데 이 묘목은 선목이니까 목생활 하긴 하는데 강력하게 하진 않아요. 꾸준히 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니까 이 일간으로 봤으면 병화일간보다 정화일간이 같은 편인인데, 편인은 생각이죠. 사고 더 깊이 하겠죠. 그치? 왜냐면 여기는 생각이 빨리 와버리니까 다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천천히 오니까 천천히 오니까 생각할 겨를이 많죠. 얘가 사고가 더 많겠죠. 사고력이 뛰어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꾸준히 하고, 이 왕지거든요. 왕지니까 상당히 천천히 오지만은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의 통찰력이 강력하게 온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종합해보면 또 있습니다. 자, 이 편인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 을목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필요하다면은, 그지? 자기한테, 아, 이거 정말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한테 정말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을목은 뭐죠? 뿌리를 내리는데, 특히 묘목은 왕지니까 강하게 뿌리를 내리죠. 그러면은 정화 입장에 봐서는 받아들일 때 아주 뭐죠? 필요하다면은 거기서 뭐죠? 강력하게 탁 적을 해가지고 다 뽑아오는 거죠. 정화 입장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이 정묘일주는 그 예지력이 뛰어나니까 무속인 사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정묘일주는 2달 만에 그죠? 2개월 만에 한 번씩 태어나는 거죠. 하루에 정묘일주 많이 태어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뭐죠? 온통 무속인은 웅글거려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해석을 달려야 되죠. 현대화 됐으니까 무속인 하면은 무속인이 상징되는 게 뭐죠? 우리 일반인과 다른 예지력이잖아요. 그지? 예지력. 그러면 지금은 현대사에서 뭐죠? 무당 말고 예지력이 뛰어난 직업이 어떤 적이 있을까요? 예술가라든지, 그지? 예술가. 종교. 또 뭐죠? 작가. 그지? 작가 동찰력이 있어야 되죠? 또 있습니다. 의학. 특히 의학 중에서 뭐죠? 한의학이죠. 왜냐하면 양의는 지금 의학이 현대화되면서 거의 뭐죠? 기계화, 그지? 아주 도구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도구를 잘 읽으면 돼요. 똑똑하면 되죠. 그런데 한의는 뭐죠? 예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의원에서 뭐 초음파 들라는데 양의들이 반대를 하죠. 예? 너가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한의에서는 예지력, 사람의 그죠? 얼굴 안색이나 눈동자의 그죠? 기운이나 그다음에 진맥을 하죠. 이런 걸 잡아서 해야 되니까 아주 예민한 감각이 없으면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뛰어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 편인은 어떤 편인? 예지력이 아주 뛰어난 편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예지를 갖춘 정화는 뭡니까? 따뜻하니까 남을 위해서 그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사일주인데요. 정사일주는 뭐죠? 천간과 지지가 다 화네요. 여기도 또 비교해 볼까요? 뭘 하고? 병호일주하고요. 병호일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정사일주예요. 여기도 보면은 좀 재밌어요. 자, 둘 다 뭐죠? 둘 다 뭡니까? 급제예요. 그치? 급제의 특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급제의 특성은 경쟁심과 타협이죠. 타협이죠. 자, 누가 더 타입일까요? 오화가 타입일까요? 사화가 타입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오화는 배려잖아요. 왜? 정화가 있으니까. 배려라는 것은 뭐죠? 내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거죠. 배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병화예요. 병화의 큰 특성은 뭡니까? 분명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그지?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죠? 넌 겨뤄봐야 알지. 어떻게 네가 이긴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사화거든, 병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에 더 가깝죠. 경쟁심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엄마들이 지도할 때 급제에 있는 애들이요. 급제에 있는 애들이 공부하기에 유리해요. 그죠? 옛날에는 급제는 재물을 급탈하는 도적이다 했으면, 이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심 있는 것은 뭐죠? 엄마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활용할까? 급제의 활용 방법은, 그지? 뭡니까? 애들한테 공부하기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가 뭡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보상입니다, 보상. 그지? 보상을 제시한다면은,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러면은 따라오는 게 급제예요. 둘 다 이제 급제인데, 기본적으로는 급제가 뭐죠? 경쟁심도 있고, 타입 둘 다 있어요. 있는데, 구태여 따지보자면은, 오화는 타입에 가깝고, 사화는 경쟁에 가깝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심으로 친다면은, 이 상당히 더 적극적이죠. 경쟁에서만큼 경쟁을 붙여보면은 정사일주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병월주보다는.
그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평소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을 뭐냐면은 병화가 양이고요. 그지? 상당히 액션, 그죠? 액티브하겠죠? 정화는 뭐죠? 다소 얌전해 보여요. 그지? 행동은 여기에 더 얌전해 보이지만은 경쟁이 생겼다면 경쟁심은 더 얘가 더 양으로 발달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화기를 가졌지만은 경쟁심을 가졌지만은 내면에서 그죠? 실제로 이런 부분만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묘죠. 정묘는 뭐가 됩니까? 정묘는 편제가 됩니다. 그지? 편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편제는 뭐라고요? 편제는 스케일이 크고 덜렁대고 공간 개념도 있고 또 특히 일지에 있을 때는 자기주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지? 자, 정묘 편제는 어떤 편제예요? 신금이 들어있는 편제죠. 시작전에. 신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차돌이죠. 차돌이 큰 차돌 봤습니까? 차돌은 커야 제 주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편제는 뭐죠? 공간이나 스케일인데 차돌이 스케일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스케일보다는 자기주도에 가깝더라고요. 자기주도. 응? 정유업주는 자기주도형이 대단히 강하고 그 다음에 편제를 스케일 크고 덜렁이라 하는데 그지? 결국은 정제가 없다면은 정유는 덜렁거리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오행에보다 그죠? 다른 그 천간에보다 그지? 이 신금이 덜 덜렁거립니다. 덜 덜렁거립니다. 그러면은 아주 꼼꼼하지 못하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덜렁거리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때는 보니까 우리 애 덜렁거리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왜? 왜? 편제가 이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은 다시 역으로 물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알뜰한 걸 가지고 계속 모아갑니까? 이래 물었어요. 돈을 모을 때.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알뜰히 모아죠. 모았다가 뭐죠? 오사인다고 펑 써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편제가 아니고 정제했다면요 잘 못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죠? 정제 성향과 편제 성향의 차이입니다. 저도 편제인데 저는 이런 편제가 아니고 무토 편제인데도 저도 돈 잘 못 씁니다. 모으죠. 모으는데 쓸 때 뭐죠? 한참 신중하게 못 쓰고 적극적으로 퍽 써버립니다. 요게 편제입니다. 요런 개념을 선생님께서 잡아놔야지 엄마들이 이걸 물었을 때 우리 애 안 그랬는데요? 이럴 때 설명을 해줘가지고 설득을 해서 엄마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지만 하면은 엄마들 행동이 바뀝니다. 엄마들 행동이 바뀌어야지 애들한테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유의 편제는 자기주도력이 대단히 강하고 그죠? 근데 아주 정밀하진 않다. 그 정도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죠. 정해는 우리가 뭐죠? 아래에서 지지에서 천간으로 수곡하죠. 제가 수곡하죠 이런데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뭘 배웠습니까? 간지 암합을 배웠죠. 간지 암합. 천간과 지지 간의 암합. 복습 한번 할까요? 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무자, 그지? 이모, 그 다음에 신사, 정해. 이 네 가지가 간지 암합이죠. 그러니까 이 해수는 정화를 그렇게 극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정화. 그렇다고 해서 뭐죠? 해수에 앉은 정화가 열기가 뭐죠? 폭발을 잘 하겠나? 그지? 그렇게 쉽게 폭발을 잘 하지 않고, 다른 정화보다는 수기가 눌러져 있으니까 폭발하는데 뭐죠?
시간이 걸립니다. 폭발하면 또 매일 똑같이 정화는 폭발을 합니다. 하는데 정화 옆에 바로 수가 있다면은 폭발하는 게 좀 더디죠. 좀 더 참았다가 정화 옆에 그 수가 없는 사람보다 정화 옆에 수가 있는 사람이 좀 더 잘 참습니다. 그지? 그 여기는 또 정관이니까 뭐죠? 그 자체가 참는 거지 않습니까? 인내심이죠. 어떤 이제 합리적 인내심입니다. 참 합리적 통제죠. 합리적 통제다. 그럼 자기를 통제하는데 임수처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임수처럼. 어떻습니까? 임수처럼 통제한다. 그럼 임수는 어떻습니까? 균형이거든요. 균형. 아주 균형이죠. 차분하게. 그지? 일단은 균형을 감정에 뭐죠? 기복이 없이 한번 눌러가 쫙 있다가 그래도 안 되면 뭐죠? 한번 폭발하게 됩니다. 근데 임수, 해수 안에는 간목이 들어있습니다. 간목이 들어있으니까 뭐죠? 조그만하게 들어있습니다. 간목의 역할은 어떨까요? 여기서 정일주에서 간목의 역할은 어떨까? 한번 보는 거죠. 간목의 역할은 첫째 뭐냐면 십성이 정인입니다. 정인. 그러니까 정관인데 어떤 정인? 자, 어떤 정관? 정인이 인성이 들어있는 관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센스가 있고 또 관인상색은 뭐죠?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참 중시하는, 그치? 명분 때문에 쉽게 폭발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간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간목 생각하면은 창의성과 순수함과 그 다음에 뭐죠? 간목의 특성이 꺾이지 않는 특성. 그지? 그러니까 정일주들은요, 사람 차분하고 따뜻하게 보이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요, 잘 안 꺾이려 그래요. 자기 꼿꼿하게 있는 거죠. 그러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행동 양식이 정일주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좋게 생각하면 뭐죠? 이렇게 보면 돼요. 따뜻한 선비다. 그죠? 따뜻한 선비. 그래서 웬만하면 참는데 그래도 참지만은 화가 나면은 역시 마지막에는 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면은, 그제, 뭐죠? 오행의 측면과 십성의 측면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에 있는 내용과 병화에 있는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차이점은 뭘까? 그죠? 지지에 있는 똑같은 십성인데 차이점은 뭘까? 조금 전에 했는 뭐죠? 정에는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정에는 병자하고 비교하죠. 병자와 정에는 어떻게 다를까? 그지? 여기는 뭐죠? 여기는 정제지만은 개수 같단 말이에요. 그지? 개수의 정제다. 개수의 정제고, 정관. 여기는 정관인데, 여기는 뭐죠? 임수의 정관이다. 그지? 그 차이는 뭘까? 또 상관을 하셔야 되죠? 이거는 호수. 그죠? 강 같은 특성이고, 여기는 물방울, 그죠? 그 다음에 안개 같은 특성을 가진다. 요런 특성과 요 특성을 십성에다가 플러스하는 거죠. 다시 복습을 하면 뭐죠? 십성의 종류가 몇 가지? 22가지라는 얘기죠.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뭐냐면은 명식을 봤을 때 일간부터 뭐죠? 전체를 풀어갑니다. 그죠?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명식이 8개가 있다면은 틈나시는 대로, 선택에 틈나시는 대로 일간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지금 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십성을 바꾸어 가는 거죠. 바꾸어 가면은 십성이 탁탁탁 바뀌어집니다. 그죠? 이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딱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관계일까? 이거는 생일까? 이거는 극일까? 생일까? 극일까? 생극을 또 살피는 거죠.
그러면 힘의 균형을 알 수가 있겠죠. 누구는 생을 더 받고 누구는 그걸 받으니까 여기는 힘이 누가 더 크다. 또 청강 같으면은 지지에 더 뿌리가 있다. 이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월을 봐야 되죠. 월에서 일간상태 배웠지 않습니까? 보면서 여기서부터 뭐죠? 예를 들면 해월의 금이다, 해월의 목이다, 해월의 토다, 해월의 수다, 해월의 화다. 그지? 그럴 때 어떻게 했냐? 그 옆에 생을 받아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눈동자를 탁탁탁 빨리 돌려야 되죠. 그지? 이런 것이 돼야지 나중에 나중에 되면은 명식을 착 보면 쭉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냐면은 여기에 설명할 내용을 계속 적어서 필기만 합니다. 지식을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못 써먹어요. 이 명리 공부의 가장 문제점들이 바로 그런 점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기초 때부터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십성의 특성들을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배웠으면은, 자, 머리를 좀 더 넓게 써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일지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자, 정묘입니다. 그죠? 정묘인데 꼭 정묘를 일주만 보십니까?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일간의 정화인데, 이쪽에 묘목이 있어요. 그지? 있으면은, 묘목의 편인의 특성이 이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여기처럼 일지니까 아주 강력하겠죠. 일지니까 강력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있다면 여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훨씬 더 멀죠. 이렇게 멀다 보니까 직접적 관계가 잘 안 되죠. 전달이 자기가 받아들였던 그런 예지력을 일간한테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달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다면은 일지에 있다면은 강력하게 전달이 되겠죠. 이런 특성. 그러면은 또 있습니다. 천간에서도 됩니다. 그죠? 천간에 뭐가 됩니까? 을목이 됩니다. 을목이 맹편인이고 전달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나 그죠? 월간이나 시간에 있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전달이 되겠죠. 멀리 떨어졌다면 강하게 전달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죠? 이런 것을 미리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얘들 뜻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육식갑자만 보시면 안 돼요. 결국은 육식갑자를 계속까지 공부하고 나면은 여기서 일간부터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간의 정화인데 정화인데 축토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일간의 정화인데 사화 있고, 이것들이 한 선에다가 4개 다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화의 편인은 이런 편인이고, 정화의 식신은 이런 식신이고, 그죠? 정화의 급제는 이런 급제다. 그럼 그것을 읽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명식에 대한, 명에 대한 뭡니까? 통변의 기초입니다. 통변. 자, 명리 공부를 3년, 4년 했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죠? 스산께 3년을 했는데 응? 풍어를 못 엎어. 10단계 3년을 했는데 라면을 못 끓여. 왜 못 끓입니까? 끓일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못 끓이죠.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해봐야 되지, 3년에. 해보다 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직접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하고 5년 했다가 그때서 한번 개업해볼까 이런 생각하니까 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그지? 말문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터지진 않아. 그래서 말문이 터지는 공부를 한다고 또 배우러 갑니다. 가면 또 거기서 또 적어. 그지? 통변한 법을 또 적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빨리 말문이 터져요. 남자분들은 잘 안 하니까. 근데 하셔야 됩니다.
이걸 써먹으려 그러면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60갑자기 있습니다. 그죠? 심리 통변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받지 않습니까? 자, 식신이 있는데 식신이 그걸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식신이 표현의 능력이잖아요. 표현의 성이죠. 표현하는 방식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식상생제 재생관, 그지? 그 다음에 뭐죠? 제거긴 인국식, 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꼴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대운을 가지고 뭐죠? 여기 대입을 해서, 이때 이런 사람이, 이런 꼴을 가진 사람이 이런 대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면 뭐죠? 그에 맞춰서 보면서, 이럴 때 이럴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뭘 할까요, 더 이상?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60갑자예요. 그지? 일주의 힘이죠. 일주의 힘이라고 해서 항상 일주만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이 언젠가는 정화할 때, 그지? 지지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강약만 차이 나고, 또 이것이 뭐죠? 지장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천간에 있을 때 설명하면 돼요. 강약이 다르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은 이제 정화를 설명하면서 또, 통변,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설명할 내용이, 무토인데요. 무토는 또 여러 가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정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